스팸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스파이스드 햄의 준말이거든요. 일본에 가면 닌자 자격증이 있어요. 혹시 관련 분야로 취업을 원하시는 취준생 참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전파 사전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약간 그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전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자격증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전파는 유한한 자원, 영어로 limited resource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파를 잘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전파를 활용한 통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바로 그런 말이 나온 김에 자격증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당연히 있겠죠. 자, 여러분 일단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점을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격증은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ion이라고 하고 면허는 license라고 하잖아요. 일단 license부터 보겠습니다.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인 그런 증명이에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 못하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잖아요. 그래서 배타적 라이센스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전적 의미로 자격증은 그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도 없어도 그거를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조리사 자격증. 저도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시도하다가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얻지는 못했지만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것이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 자격증 얘기 나온 김에요. 정말 이런 자격증이 있냐라고 할 정도로 이색적인 자격증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뭐가 있냐면 이게 실제로 있는 자격증이에요. 일본에 가면 닌자 자격증이 있어요. 일본의 마에현에 가면요, 그 닌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박물관에서 발급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는요, 이게 있어요. 로드킬 셰프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로드킬 당한 그 동물은 일단은 신고를 해야 돼요. 뭐 치우든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로드킬 셰프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로드킬 당한 사슴이 있으면 갖고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던 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스팸 있지 않습니까? 스팸은 지금은 뒤에 ingredients라고 해가지고 어떤 고기로 만든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unknown meat라는 게 들어갔어요. 알 수 없는 고기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분명히 로드킬 당한 사슴이다. 먹어보라. 사슴만 나지 않냐. 자꾸 이렇게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사슴 맛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스팸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스파이스드 햄의 준말이거든요. 양념이 된 햄이란 말이에요. 스파이스드 햄의 준말인데 본격적으로 전 세계화된 거는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2차 대전 때인데 독일 유보트가 영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영국을 해상 봉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물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 섬나라다 보니까 죽이게 만들려고 히틀러가. 그러다 보니까 처칠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 부탁을 해요. 먹을 거 좀 달라고. 식량을요. 당시 런던 시내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쥐새끼가 다 먹었다고 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 그 영국에 보낼 수 있는 식량이 뭐가 있냐 했는데 마침 그때 개발됐던 스팸이 눈에 띄었거든요. 통조림에 들어갔지 한번 익혔지 하니까 부패도 오랫동안 안 되고 하니까요. 이거를 그 미국의 B-29 전폭기가 무려 1억 2천만 캔을 뿌렸어요. 런던에요. 그래서 이 스팸 때문에 영국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영국인들이 하는데 이게 근데 영국에서 이제 그 스팸 때문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국도 질렸잖아요. 그래서 1971년도에 BBC에 있는 한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 풍자라는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식당이 나오는 코미디 프로였어요. 거기서 손님이 와서 식당에 손님으로 여기 뭐 있냐 음식이 그랬더니
그 주방 그 주문을 받는 그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고요. 스팸 짜장면, 스팸 짬뽕, 스팸 우동, 스팸 탕수육, 스팸 뭐 스팸 깐풍기, 스팸 이게 풍자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스팸은 쓸데없는 것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뭐냐? 쉴 데 없는 우편물을 스팸 메일이라는 말이 영국에서 탄생한 거예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색 자격증 뭐가 있냐? 바로 덴마크에서 이슈를 하는 산타클로스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왔고 루돌프와 어떤 관계고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어떤 식으로 착한 아이에게 주냐? 아이들을 위한 자격증인데 근데 산타클로스 얘기 나온 김에 산타클로스는 어린 친구들은 방송 끄세요. 어르신들만 이 방송을 보시면은 산타클로스는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봐요. 그 성 니콜라스라는 그 성인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산타클로스인데 성 니콜라스 성인은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서 사셨던 성인이에요. 튀르키예 덥죠. 거기서 무슨 털옷을 했습니까? 그 기록에 따르면 그 성 니콜라스 성인은 진짜 빼빼 말라가지고 빼빼 마른 사람인데 검정색 수사 옷을 입고 항상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성 니콜라스 성인이 됐냐? 이것도 전원에 따르면은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세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빨래를 굴뚝 밑에 뜨거우니까 거기다 다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거기 굴뚝에다가 지참금을 이렇게 던져 넣었대요. 근데 마침 그 지참금을 넣었던 주머니가 그 걸어놓은 빨래에 양말 속에 쑥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점점점 살이 붙고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졌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말로 정착했던 곳이 지금의 네덜란드 지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가 뉴욕을 처음 만든 거 아시죠? 뉴욕의 처음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주민들이 지금의 뉴욕에 건너가서 뉴 암스테르담을 만들고 본토에 있던 산타클로스 그 풍습을 네덜란드인들이 미 대륙으로 갖고 왔어요. 성 니콜라스를 네덜란드 말로는 신티클라스라고 했어요. 뉴 암스테르담이 영국인이 먹으면서 이제 뉴욕으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네덜란드인들이 신티클라스라는 거를 기려요. 그걸 영어식 발음으로 한 것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된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면허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흔하지만 잘 모르는 면허가 바로 운전면허증이겠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서는 그 신분증 대신에 운전면허증 보여주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신분증이 없어요. 에이 네가 뭘 알아. 저 미국에서 12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없어요. 신분증 없어요.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뭔가 갖고 와라 하는 상황이 오면 사회보장 번호라도 줘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 안 만들어도 돼요. 신분증 안 만들어도 되고 신분증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신분이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 내 나라가 그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거할 때 보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유권자 등록 확인 과정이에요. 우리는 가서 이 주민등록증 보고 대조해서 바로 도장 찍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유권자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주민등본, 사본 다 떼가지고 이걸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란 걸, 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투표 가능해요. 그게 짜증나서 투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이요.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면허증은 무엇인가 하면은 1908년 그러니까 순종 황제 때 발급했던 인력거 자격증이에요. 자동차가 아니라 인력거. 실제로 있었어요.
자격증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16세 인력거는 16세부터 60세 사이에 건장한 남성만 몰 수 있다. 에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놀랍게도 처벌이 있었어요. 구류 10일. 그건 근데 그 인력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1912년도에 이용문이라는 사람이 그 상업적 버스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버스 회사. 일본에서 그 버스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버스 회사를 만드는데 이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이게요. 10대 갖고 왔는데 당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용문이 그 만든 그 이 버스 회사가 월급 주겠다. 그리고 뭐 이것도 제공하고 이것도 제공하고 이것도 제공할 거니까 제발 우리 학원에 와서 운전하는 거 배우라고 해서 이 과정 다 끝난 다음에 너는 그러면 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증명서를 준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 면허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격증과 그 면허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재미있는 면허, 특히 자격증, KCAS도 발행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 분야로 취업을 원하시는 취준생, 그리고 또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 현직 분들 모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전파사전 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